지난 이야기. 스쿠터에 텐트를 싣고 한국에서 출발하여 무사히 일본에 입국했습니다. 이제부터 가라토 시장에서 아침을 먹고 쇼핑몰에서 캠핑용품을 구입, 그리고 호텔로 찾아가면 오늘의 일정은 끝입니다. 과연 오늘 일정을 무사히 끝낼 수 있을지 설레임을 안고 첫째 날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무사히 입국을 마친 시간이 오전 8시 30분. 이제부터 운전을 해야 되는데 제가 선택한 내비는 구글 맵입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해서 미리 한국에서 일본 유심칩을 구입해서 챙겨왔습니다. 3일짜리이고 하루 할당 데이터는 200메가, 그 다음에 3일이 지나면 쓰레기로 버려야 합니다. 뒤에 보시면 유심 교체할 때 쓰는 저 핀도 들어있습니다. 가격은 배송비 포함해서 12,500원에 샀고요. 한국 유심칩이랑 저 핀은 잘 보관해 뒀다가 3일 후에 갈아 끼워야 합니다. 제 폰은 아이폰 6 언락폰이었고 유심칩을 바로 끼자 이직을 했습니다. 그럼 3일이 지난 후에는 어떻게 할 거냐 라는 질문이 생길 텐데요. 저는 포켓 와이파이를 예약해 두었습니다. 일본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서 예약을 했고 오늘 묵을 호텔로 배송해달라고 미리 주문을 해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호텔까지는 유심칩을 사용하고 호텔부터는 포켓 와이파이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저는 포켓 와이파이를 쓸 예정이어서 유심칩을 하루 정도만 쓰면 되는데 하루짜리 유심칩을 찾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찾은 게 3일짜리라서 그걸로 구입했습니다. 유심칩을 교체하고 데이터를 켜서 첫 번째 목적지인 가라토 시장을 검색했습니다. 가라토 시장은 싱싱하고 다양한 초밥을 저렴한 가격에 먹을 수 있는 곳으로 많은 여행자분들이 시모노세키 오시면 꼭 찾아가는 곳입니다. 너무 맛있게 드셔가지고 저도 눈여겨보던 곳인데요. 위치도 시모노세키 항에서 10분 정도 거리에 있어서 운전 연습하며 찾아가기 딱 좋습니다. 지금이 아침이라 몇 시부터 여나 검색해보니 여는 날이 금, 토, 일 이렇게 3일 동안 열린다고 합니다. 오늘 몇 요일이지? 알고 보니 오늘은 목요일로 열리지 않는 날이었습니다. 초밥이고 뭐고 운전 연습이나 하기로 했습니다. 요 근처를 한 바퀴 돌아보기로 했는데요. 한 근처에는 차들이 별로 없어서 운전 연습하기 좋아 보였습니다. 드디어 처음으로 일본 도로를 달립니다. 일본 도로는 왠지 모르게 깨끗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좌회전은 초록불이 켜졌을 때만 가능합니다. 우회전은 초록불이 켜졌을 때 비보호로 가능합니다. 일본 운전은 앞으로의 영상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계속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빨간불일 때는 정지합니다. 생각보다 일본 운전이 헷갈리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자동차라면 핸들이 좌우가 바뀌겠지만 이륜차는 그대로여서 그런지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직진은 빨간불인 상태에서 좌회전 신호가 따로 떴습니다. 이때는 좌회전만 가능합니다.
주차장이 보여서 잠시 멈추기로 했습니다. 지금 목적지 없이 달리고 있다 보니까 잠시 멈춰서 목적지를 설정한 다음에 다시 출발하기로 했습니다. 목적지는 편의점으로 선택했습니다. 마실 것 좀 사기 위해 편의점에 도착했습니다. 한쪽에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때 시간이 오전 9시 정도 됐었고 배도 많이 고프고 또 문 연 식당을 찾아가기도 뭐해서 그냥 여기서 밥을 먹기로 했습니다. 지금 보시면 제가 지갑을 저렇게 현금이 보이도록 보이는 채로 놨는데요. 저거는 안 좋은 행동입니다. 혼자 외국 여행에서 돈을 저렇게 보이면은 안 좋을 수 있는데 바로 집어넣습니다. 먹는 거에 또 정신이 팔려가지고 저는 2달 경비를 모두 엔화로 바꿔서 현금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초밥과 소세지 그리고 음료수로 아침을 먹었습니다. 가라토 시장 초밥 대신 먹은 음식들이지만 꿀맛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편의점 되게 좋았습니다. 일본의 패밀리마트는 모두 테이블이 있어서 편하게 먹을 수가 있는데요. 여기는 테이블 위에 매트도 깔려 있었고 제 뒤에 테이블이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기를 쓸 수 있는 콘센트도 테이블마다 달려 있었고 와이파이도 무료였고 주차장도 넓고 위치는 시모노세키 항에서 3분 정도 거리에 있고요. 위치를 설명란에 링크로 남겨놓겠습니다. 저처럼 편의점밥을 드실 분들은 추천드립니다. 밥을 먹으면서 다음 목적지를 검색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시몰이라는 쇼핑몰인데요. 부탄가스랑 수술 구입할 예정입니다. 시몰은 편의점에서는 3분 거리에 그리고 시모노세키 항에서는 바로 앞에 있는 쇼핑몰입니다. 밖으로 나와서 출발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또 갑자기 비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비가 내려서 핸드폰 위에다가 지퍼백을 씌웠는데요. 저렇게 하면 터치도 할 수 있고 비도 막을 수 있습니다. 준비를 하는데 한 할아버지께서 다가오셨습니다. 너 한국에서 여기까지 왔어? 그렇구나. 이거 타고 온 거야? 번호판이 다르게 생겼네. 그리고 가셨습니다. 비가 조금씩 내렸지만 그냥 출발했습니다. 편의점에 계속 있을 수가 없어서 그리고 비가 계속 내리다가 말다 그래서 좀 내리다가 그치겠지 하고 출발했습니다. 오는 차가 없는지 좌우를 살피고 출발했습니다. 도로를 달리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강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회전은 초록불일 때 비보호로 가능합니다. 갑자기 비가 와서 당황했는지 차선을 다른 데로 가고 있습니다. 다시 제자리로 찾아갑니다. 예상 밖으로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옷은 점점 젖었고 찬바람을 계속 맞으니 더 추웠습니다. 장갑도 방수가 안 돼서 손이 시렸고 내비는 또 잘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캠핑 장비고 뭐고 그냥 호텔로 바로 가기로 했습니다. 인도에 잠시 서서 내비 목적지를 호텔로 변경했습니다. 뒤에 차가 주차를 하려는지 밀고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목적지를 변경하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예약을 해둔 호텔은 규슈에 있습니다. 시모노세키는 혼슈에 있고요. 저는 규슈로 넘어가기 위해서 바다를 건너야 되는데 바다 위로는 칸몬대교가 있고 바다 밑으로는 칸몬 터널이 있습니다. 칸몬대교는 250cc부터 운행할 수 있어서 125cc인 저는 칸몬 터널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칸몬 터널로 향했습니다. 드디어 칸몬 터널 앞에 도착했습니다. 칸몬 터널은 유료 도로고요. 돈을 미리 준비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아까 편의점에서 동전을 챙겨뒀습니다.
요금표를 보니 125cc 이하는 20엔, 그 이상은 100엔입니다. 저는 혹시 몰라서 100엔을 준비했습니다. 일본은 배기량에 따라서 번호판 색깔이 다르기 때문에 먼저 번호판을 확인하셨습니다. 何cc になるんですかね。50cc 以下ですよね。125、125、はい、150ですね。はい、はい、はい、100円いただきます。 20엔이라고 생각했는데 거스름돈을 안 주셨습니다. 그래서 100엔인가? 내가 요금을 잘못 받나 생각했습니다. 처음 분이 잘못 주신 거였고 귀국할 때는 20엔을 냈습니다. 드디어関門 터널에 들어섰습니다.関門 터널은 해저 터널로 780m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바닷속을 달린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좀 묘했습니다. 그 비 때문에 바닥이 조금 미끄러운 느낌이었는데 사고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조심히 달렸습니다. 그리고 불빛을 계속 보고 있으니까 약간 타임머신 시간 터널을 지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호텔 앞에 도착했습니다. 호텔 앞에는 레스토랑이 있었는데 창가에서 식사하시는 분들의 눈요깃거리가 되어주면서 호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때 홀딱 젖은 상태로 추위에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저 검은색 자켓이 방수가 돼서 그나마 다행이었고 아래는 다 젖었습니다. 신발은 아쿠아 슈즈를 신었습니다. 신발은 운동화 하나, 그 다음에 아쿠아 슈즈 하나 이렇게 챙겨와서 비가 올 때는 아쿠아 슈즈를 신었습니다. 저 3M 장갑도 다 젖고 배꼽 밑으로 다 젖었습니다. 이 호텔 이름은 선스카이 기타 규시고요. 주차가 무료라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방값은 3,900엔, 약 39,000원 정도로 너무 비싸지도 않았고 시모노세키 항에서도 가깝고 여러모로 장점이 많은 곳이었습니다. 호텔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따라라라따 여기가 39,000원, 그 3,900엔인 방이고요. 싱글 룸입니다. 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나 너무 따뜻했고 그게 최고였습니다. 이쪽 화장실 그리고 욕조가 있습니다. 오후 3시부터 체크인이 가능한데 저는 오후 2시쯤에 체크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도 무료로 제공이 되고요. 요즘엔 다 제공이 되지만 여기 로비에 가면은 마사지가 전신 마사지 기계가 있습니다. 무료고요. 짐을 풀고 나와서 여기서 마사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쪽으로는 커피를 마실 수 있는 곳도 있어서 여기서 커피를 한 잔 뽑아 마셨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이 안에 있으니까 밖에 나가기가 싫어졌습니다. 점심을 뭐 먹을까 검색해보니 호텔 앞에 우동집이 있었습니다. 맛있다는 평도 많고 바로 코앞이라서 스쿠터는 두고 걸어서 찾아갔습니다. 손님이 많은 가운데 자리를 잡고 메뉴판을 받았습니다. 메뉴판에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일본어가 가득했는데요. 유일하게 고기라는 한자어가 눈에 띄었습니다. 이거는 고기 우동인가? 고기라면 맛이 없을 수가 없겠는데? 생각하며 이 메뉴를 주문했습니다. 주문을 받으시는 분이 저한테 계속 물어보시면서 주문서에 체크를 하셨는데 아마 토핑 같은 걸 물어보는 것 같았습니다. 무슨 뜻인지 몰라서 그냥 오케이 오케이 했습니다. 그랬더니 미역국이 나왔습니다. 식당에서 걸어서 20분 정도의 거리에 차차타운 고쿠라라는 쇼핑타운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캠핑 때 사용할 부탄가스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운치 있는 일본길을 만났습니다. 곳곳에 벚꽃도 피고 신기한 자동차도 보고 고양이도 만나고 계속 비 맞으면서 정신이 없었는데 이제서야 일본에 온 게 실감이 났습니다. 어느새 밤이 되었고 저녁은 호텔 앞에 있는 링가 하토라는 식당에 갔습니다. 체험전 같은 느낌이었고 역시나 메뉴판을 보니 일본어가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고 먹음직스러운 덮밥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맥주도 한 잔 시켰습니다. 잠시 후 주문한 음식이 나왔고 먹으려고 보니 밥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진의 음식이 밥이 아닌 면이었습니다. 빼먹은 짐이 있어 스쿠터로 갔다가 고양이 한 마리를 만났습니다.
일본에서 고양이는 행운을 상징한다는데 여행하는 2달 동안 사고 없이 돌아가기를 빌었습니다. 그렇게 첫날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호텔로 무사히 택배를 받았습니다. 택배로 받은 포켓 와이파이는 다음 영상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